자, 잘 쳤죠? 자, 문제 21번입니다. 21번과 관련돼서는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21번은. 자,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 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별표 하나가 들어가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공시법령은 뭡니까? 바로 지적제도라는 게 있죠. 지적제도라는 것은 공간정보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등기제도. 그러면 지적제도는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주고요. 요거는 이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는 요 지적제도에서 가칭 대장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등기부라고 칭하죠. 아마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혼화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지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번이 바뀌었다 그러면 요 토지대장이죠.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촉탁제도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면 우리가 선등기 여기서부터 바뀌죠.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 이거는 대표적인 등기 필통지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아마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하. 그러면 이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돼. 그러면 일단 사실이냐 권리자를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이 문제는 우리 공시법령 이혼화되어 있다. 속된 말로 우리 공시법령을 잘 풀려면 가랭이가 두 개 해야 돼. 가랭이를 계속적으로 찢어나가야 된다. 그러면 한 가랭이는 지적돼요. 한 가랭이는 등기제도라는 거. 그걸 잡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21번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1번은 소유권 보전 등기론 보전입니다. 처음이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소유권 보전 등기론. 우선 대장을 기초로 그래서 기초로 하여 등기 기록을 개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명의 등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은 맞네요. 자, 2번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등기가 바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돼요. 그러면 우선 등기 기록을 경기 기록을 기초로 하고 대장이 그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등기 필통지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권리 자체의 변동에 선 걸리면 권리라는 게 먼저 나왔죠. 그럼 대장의 기록을 기초로 아니죠. 뭘 등기록? 등기부를 기초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부가 주거든.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적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장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등기 기록은 이에 따르게 된다. 오케이. 자, 대장 소환 전 부동산 표시 변경에 관한 다른 대장을 정리한 경우에 이를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있어요. 제일 독자 단골 메뉴로 출제되는 게 신규 등록이 있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 머릿속에 자꾸 담아놔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자, 그렇다면 21번 문제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다는 대표적인 샘플 문제니까 그걸 잘 공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별표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자, 15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죠.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다면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사실 포인트 잡고 자르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오케이. 자,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자르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오케이. 3번은 등록 방법으로서 지적은 대표적인 직권 등록주의와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는데 자르고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맞고요. 4번의 토지 대장은 리동별 지번성으로 편제하나 토지 등기 기록은 리동별 등기 접수. 거기가 틀렸네요.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로서 토지 대장이든 토지 등기 기록이든 리동별 지번순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지적의 담당 기관은 행정부, 즉 국토부가 되는 거죠. 등기는 사법부, 개발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략을 우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21번과 거의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말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문제는 워밍업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 돼요. 기본 문제를 잡아서 이해가 됐다면 계속적으로 문제를 워밍업을 해서 스스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 김연아가 그냥 김연아가 나온 게 아니죠. 그만큼 많은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지겹도록 우리가 해야 우리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지겨울 정도로 풀어야 시험장 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고 그랬죠. 그거 중지라고 그랬어요. 가다 보면 깨닫게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먹어도 3세판 이상이 돼야 되겠죠.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겹더라도 계속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23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비교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적제도의 대상은 토지이며 잘라요. 등기제도는 대상은 대표적으로 모든 토지 및 모든 토지 및 건물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등기는 모든 토지가 아니라 사건의 대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사건, 모든 토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자, 2번은 지적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토지로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를 말하며 잘라요. 다만 해안선, 평균이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경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안. 자, 해안은 뭐다? 최대, 만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3번 지적제도는 대장에서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 대장은 뭐의 그 밖의 권리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훈련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죠. 그럼 3번은 X가 되네. 지적제도는 권리의 사실, 추정력은 부정되지만 등기제도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에서도 대표적으로 표제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추정력이 불인정되죠.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지적제도의 기본 이념, 지적국정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지적공개주의, 신청주의가 아니죠. 대표적인 직권 등록주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제도는 공동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직권등기주의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뭐예요? 정답은 5번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15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24번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수와 토지 등기결에 등기된 필지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사유에 관련된 공간정보 구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등기법의 주요 이념은 그러면 우리 뭡니까? 우리 지적은 등록주의죠. 직권 등록주의고 우리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죠. 그러 정답은 3번. 아까는 지문으로 처리되는데 이번은 단답식으로 처리됐네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등기도는 당사자 신청주의다. 당사자가 신청하니까 무슨 부동산이 많이 나와요. 이게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미등기 부동산이 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이 출현하고 있다. 한번 봐줄게. 그러면 이게 탄생하는 게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뭐예요? 작년 25회 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법에서 우리가 다뤄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모든 국가의 모든 토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내용 중 모든 토지에 포함되는 것. 지하철 및 지하상가, 지하죠. 지하는 안 되죠. 우리 입체 지적이 아니에요. 2차원 지적이죠. 그러니까 X. 도로, 하천, 국어 등 공공용 토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터널과 육교, 하수도 이것도 포함되지 않죠. 4번은 대륙봉 포함되지 않죠. 간석지는 대표적으로 갯벌로서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풀어야 되고 두 번 다시 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훈련하는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하면 3대 이념. 참 쉽죠? 그래서 반복해봐요. 우리 지적공개주의. 그러면 지적공개주의 기억이 안 들어가는 거 싹 지워요. 그럼 3, 4, 5 지워야 되고. 그러면 지적형식주의, 니은이 들어가네. 그러면 지적국정주의.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네. 그러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적공개주의와 지적형식주의와 지적국정주의를 합해서 3대 이념이라고 그러겠죠. 그러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26번은 3대 이념과 5대 이념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요 밑에 해설에 한번 체크해 놓으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입니다. 자, 지적공개주의와 관계가 공개라는 것은 밖으로 공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1번에 열람. 지적 공부의 등본 발급, 열람이죠. 지적 기준점 성과의 공부의 고시죠. 경계 보건 청량, 청구죠. 그러면 열람과 발급과 고시 청구는 밖으로 공개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자, 여러 문제도 뭡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28번 문제로 가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를 등록하고 지적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의무이며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적국정주의가 되겠죠.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물건의 객체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적형식, 지적등록주의, 지적형식주의가 되겠죠. 전국의 모든 토지는 소유자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빠짐없이 등록해야 된다. 대표적인 직권 등록주의가 되겠네요. 4번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거기 사항이죠. 자,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이 부담되도록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 지적 청약을 실시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뭐가 돼요? 등록 강제주의가 되겠죠. 그러면 5번에 지적 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신청, 경계 보건 청량, 기적 기준점의 성과의 열람, 토지 이동 조사 등 지적 공개주의 표현이다. 아까 대표적으로 27번은 공개주의를 한번 풀어봤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이동 조사는 이거는 대표적인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가 되는 거지. 공개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뭡니까? 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약간 문제들이 색달라 보이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 훈련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2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과 관련돼서 용어입니다. 용어와 관련돼서는 이제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줘야 돼요. 29번과 관련돼서 용어 정의. 자, 29번은 이제 용어인데요. 용어는 뭡니까? 우리가 용어는 의의가 됩니다. 의의가 갱선되면 이게 요건이라는 게 형성돼요. 요건이라는 것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의의가 바로 개념이 되겠죠. 용어. 그러면 요 요건은 바로 공식이 돼요. 공식.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 공식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확인해주는 연습. 그러면 이 용어는 뭐다? 이쪽으로 가는 하나의 뭐가 돼요? 속된 말로 바로 양념이 됩니다. 그러면 양념을 정확하게 뭘 쓰냐에 해서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하나의 포인트가 돼. 여기서부터는 정확한 용어를 확인해 두는 것.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지적청량이란. 그러면 지적청량이란 그러면 우리 벌써 뭐예요?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한다. 1번은 맞는 지적청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라는 거고. 자, 2번은 청량 기준점이란 청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지점을 청량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청량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하고 있다. 2번은 맞네요. 3번은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등록전환은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이에요. 그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표시 아주 중요하죠. 토지의 표시. 자, 4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금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표시다. 여기 이제 한 필지예요. 한 필지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대표적으로 소재가 있고요. 369번 지번이 있고요. 대표적인 지목이 있고요. 요 넓이, 필지의 넓이가 면적이 되겠죠. 여기에 대표적인 경계가 됩니다. 요 경계, 그래서 좌표.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이 여기에 구성되면 이제 한 필지라는 게 탄생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반드시 머릿속에 받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토지의 표시란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자, 5번의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그러면 지목 변경의 정확한 개념이 잡았네. 그러면 자, 용어의 정의 중 항상 1번 지문, 1번, 3번, 4번, 5번. 우리 2번 지문은 모르더라도 이 4개 지문은 우리 체크해놔서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0번 문제를 풀어가죠. 자, 켜기 안 넘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15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154페이지 30번 문제를 하고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그럼 벌써 이제 퐁당,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 정확하게 맞네요. 자, 지번 부여지역이란 그러면 동리 제대로 돼 있네요. 지목이란 그러면 토지의 주된 형상. 그러면 지형 틀렸죠. 그럼 정답은 3번이다. 지목이란 용도야. 용도에 따라, 지형에 따라. 지형에 따르는 것은 우리 지행 지목이 아니에요. 용도 지목이 되지. 고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경계점이란 그럼 벌써 점프, 선의 굴곡점, 또 하나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경계점이 되죠. 자, 5번의 토지 이동의 개념. 작년에 우리 토지 이동 개념을 잡아서 우리가 작년에 출제했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자르고 새로이 정하거나 자르고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우리 요 토지 이동의 개념만 잡았더라도 작년에 공짜로 한 문제 건졌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잡을 거. 아까 토지의 표시 나왔으니까 2번 체크하고요. 3번 체크하고 4번 체크, 5번 체크.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토지의 표시는 반복되니까 요 30번 문제는 2번, 3번, 4번, 5번 요거 4개 지문은 반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 요게 포인트가 되죠. 자,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 1번은 X다. 지목이란 그러니까 주된 형상, 또 틀렸네. 형상이 아니라 용도죠. 2번도 X.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제대로 돼 있네요.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고로 정답은 3번이 되네. 올해 축척 변경은 축척 변경 절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축척 변경의 개념은 정확하게 잡아두셔야 돼. 고로 3번은 3번 지문은 별표 3개 놓고요. 자, 4번의 토지의 표시라면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틀렸죠. 소유자는 걸리죠. 소유자가 빠져야 되겠네. 자, 신규 등록이란 임에서 들어가는 것은 신규 등록이 아니죠. 뭐예요? 바로 등록 전환이 되겠죠. 고로 31번의 정답은 3번. 31번 문제와 관련돼서는 3번 지문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155페이지로 가죠. 32번 문제입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경계점이란 삼각점, 삼각보조점, 지적도관점. 용어는 경계점이 아니라 지적기준점이죠. 지적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관점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 자,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지역권 등록부, 지적등,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을 제외가 아니죠. 포함으로 해놔야죠. 그래서 지적공부는 토탈 몇 종류가 돼요? 8종류가 되죠. 2번은 X. 자, 3번은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제대로 돼 있네. 지적도 대에서 서로 가니까 1200분의 1에서 소에서 대로 가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200분의 1 대축척에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가는 거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2002년 개정법은 지목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을 신설하고 이 경우 지목은 토지대장이 포인트가 되네. 토지대장이 등록된 경우 주차장은 차 아니죠. 토지대장 정식 명칭으로 표기해. 주차장은 뭐예요? 주차장은 그대로 표기하고 주유소용지도 그대로 표기하죠. 창고용지, 양어장도 그대로 표시되죠. 그러면 토지대장을 뭘로 군쳐야 돼? 도면에 이렇게 군치면 맞겠죠. 우리 도면과 관련돼서 원칙은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 차, 천, 언. 장은 뭐예요?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언, 유, 언지. 그래서 주차장은 차로 표시하고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시하고 창고용지는 창, 양어장은 양. 이거는 맞죠? 그러면 토지대장을 뭐로 군쳐야 돼? 도면으로. 그래서 4번은 X다. 자, 신규 등록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거는 신규 등록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바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X다. 3번 X.
자, 33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적소환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면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되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뒤에 시장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되죠. 제입니다. 왜? 대도시 시장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수원시를 설명을 했습니다. X. 자, 군수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 여기는 맞네. 그러면 1번 지문도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2번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 아니죠.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게 되죠. 2번은 X.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정량 틀렸죠. 합병은 대표적으로 정량하지 않습니다. 4번의 경계점의 필지를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자 지적등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경계점. 정답은 4번. 자,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임야도가 빠져야 되겠죠.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거는 맞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고로 뭐예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으로 이제 가죠. 34번. 자, 156페이지 3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34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34번. 자, 문제 34번은 대표적인 요거는 직권 정리 절차가 돼요. 직권 정리 절차가 됨으로써 자, 직권 정리 절차는 대표적으로 단체형을 간다. 우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디로 가죠? 제주도로. 그래서 제주도로 단체형을 간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계획을 잡았으면 대표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부를 작성해야 되고 조사부 작성 그러면 가자고 결의를 해야 되겠죠. 결의. 그래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토지이동 계획, 토지이동 조사,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결의서 정리. 자, 요런 게 이제 순서, FM으로 푼다면 요 순서대가 암기가 돼 있으면 좋고요. FM으로 안 풀더라도 감각적으로 풀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기억이 되겠네. 그러면 3하고 4하고는 삭제. 그러면 이제 하나만 읽으면 답이 나오네. 계획하고 조사, 그러면 조사 리얼.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꾸 이렇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 34번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34번은 그래서 이제 뭐 별표 뭐예요? 자, 5개는 한 가지만 기본적으로 별표 하나로서 꼭 한번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5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필지입니다. 필지. 자, 문제 35번은 자,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필지. 자, 대표적으로 필지의 성립 요건을 알고 있는지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뭐에 동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동일성이고요. 대표적으로 연속성이 됩니다. 집안의 연속성. 그럼 이 문제는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냐?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그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필지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의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한다.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죠. 왜? 기억은 자 있으니까. 자, 니은을 한번 읽어보죠. 등록 시기의 동일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니은이 들어가면 삭제. 그러면 1번, 2번, 5번 1번하고 4번하고 5번 1번하고 1번 그 다음에 2번, 5번 삭제돼야 되겠죠. 그러면 3, 4번에서 결정이 돼야 돼. 그러면 디귿, 니은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미음 하나 읽어보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정답은 3번이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번 읽어봅시다. 집안 부유적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축척이 동일하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특히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디귿을 조심하세요.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이 35번은 디귿을 포인트로 잡아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6번이에요. 자, 필지.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우리가 필지는 주된 토지가 되죠. 그러면 종된 토지가 뭐냐? 대표적인 양입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입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양입지와 관련돼서 우리 문제 35번인가요? 자, 36번이네요. 36번.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여기서 바짝 신경 쓸 게 있어요. 양입지의 의는 뭐 할까요? 양입지의 성립요건, 성립요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양입지의 제한요건, 요 제한요건을 초점을 맞춰서 정리해야 돼. 양입지의 제한요건은 별표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양입지의 문제를 풀 때 제한요건, 그러면 이제 종된 토지, 그러면 첫 번째 종된 토지 지목이 되는 경우, 두 번째 10%를 초과한 경우, 그다음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요 셋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입에 제한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다시 못 읽어요. 다시요. 종된 토지 지목이 되는 경우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양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소유자 동일하고 자르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로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확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 그런다. 그러면 1번은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네요. 2번은 양입지를 인정하는 것은 공시의 일람성, 자, 일람성 확보 목보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맞네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 동그라미 양입될 수 있다. 이거는 성립 요건이 되겠네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 좋아요. 둘러싸인 좋습니다. 양입할 수 있다. 자, 지번 부역이 서로 다른 경우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지번 부역이 같아야죠. 무슨 성? 동일성이 되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우리 가볍게 워밍업 정도로 풀면 됩니다. 자, 37번. 이걸 한번 별표해놔요. 다음 중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토지란. 이거는 올해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요 37번은 별표가 3개짜리가 됩니다. 그럼 한번 보죠. 1번의 토지 전체 A가 소유하면서, 그러면 자, A가 소유하면서 주된 용도의 농지로서 농가 가선이래. 그러면 지목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한 필지로 할 수 없죠. 동일성 2배. 2번은 토지 전체를 AB가 공유하면서 주된 용도와 농지로서 밭이래.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도 동일하고 뭐다? 지목도 동일하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네요. 3번의 토지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주된 용도의 대이나 두 개의 통지, 이거 안 되죠. 우리 지번 부여적은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은 X. 자, 토지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주된 용도와 목적 용도이나 하천으로 양쪽이 분리 동그라미. 아까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리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5번의 토지 전체를 A가 소유하면서 주된 용도의 종교 용지나 연접된 한 척의 토지가 미등기로 남겨둔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죠. 기등기는 기등기끼리,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그러면 요 37번은 필지의 성립 요건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7번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는 별표 3개 놓고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38번 문제입니다. 자, 토지의 한 필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이 제대로 되어 있네. 끝. 주된 용도의 목적 접속 끝. 둘러싸인 끝. 대단히 가소원 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3번은 X가 되죠. 가소원 안에 주거용 건물은 뭡니까? 가소원이 아니라 대가 되죠.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에 제한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의 지목이 동일하고 좋아요. 집안이 연속된 토지 좋아요.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오케이. 5번에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임야도,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연속되어도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동일성 2배로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죠. 정답은 몇 번입니다. 3번이 되겠죠. 자, 문제 39번. 요 39번이 올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별표, 자, 별표 3개 넣고, 이게 이제 우리 한번 대비를 해놔야 돼.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다시 한번 써봅시다. 제한 요건. 자, 3가지가 바로 제한 요건이 되죠. 그거는 이제 문제, 자, 39번입니다. 문제 39번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야. 자, 그러면 요걸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자, 가선 내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그러면 이거를 딱 잘라요. 그러면 앞에가 주고 뒤가 종이거든.
한번 봅시다. 주된 토지가 5,000제곱미터래. 그런데 유지의 면적이 450이래. 330을 초과했네요. 자, 양입에 제한되네. 가선의 면적이 주된 토지가 4,000제곱미터고 유지, 종된 토지가 331이네요. 330을 초과했죠. 양입에 제한되네. 자, 3번은 가선의 면적이 3,000이래. 그러면 주된 토지가 3,000이면 유지, 종된 토지가 301, 10%를 초과했네요. 양입에 제한된다. 4번의 가선의 면적이 2,000, 주된 토지가 2,000제곱미터고 종된 토지가 뭐다? 220, 10%를 초과했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주된 토지가 뭐예요? 1,000제곱미터죠. 유지가 100이죠. 그럼 10%를 초과하지 않네. 그러면 유지는 가선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양입지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돼요. 요 39번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또 우리 대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대표적으로 토지에 표시해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지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껏 쉬다가 좀 쉬다가 우리 다시 수업 들어가자. 좀 쉬다 하겠습니다.